지금 광고업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수많은 유명 스타를 제쳐두고 브랜드들이 장한별을 주목하기 시작했을까요? 단순히 인기가 올라서일까요? 아니면 광고주들이 숫자로 확인한 전혀 다른 가치가 있는 걸까요? 무대 위의 장한별과 광고 속 장한별 사이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 구조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과거 광고 시장의 공식은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스타, 가장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얼굴, 가장 높은 화제성을 가진 인물을 모델로 선택하면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 광고 시장을 바라보는 기준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고주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인지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제품을 기억하고, 검색하고, 구매하고, 주변 사람에게 추천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장한별이라는 이름이 흥미롭게 등장합니다. 첫 번째 핵심은 팬덤의 크기가 아니라 팬덤의 움직임입니다. 100만 명이 이름만 알고 있는 스타와 10만 명의 팬이 실제로 움직이는 스타가 있다면 광고주는 누구를 선택할까요? 과거에는 전자가 유리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구매 데이터와 실시간 검색량, SNS 반응까지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대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광고주에게 중요한 것은 몇 명이 봤느냐보다 몇 명이 행동했느냐입니다. 장한별을 둘러싼 시장의 관심 역시 바로 이 부분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의 강점은 단순한 무출량보다는 팬들의 참여도와 결속력에 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음악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방송을 찾아보고 관련 콘텐츠를 공유하고 공연과 상품에 관심을 보이는 팬층이라면 광고주 입장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소비자 집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지점이 등장합니다. 장한별은 전형적인 트로트 가수의 이미지 하나로 설명하기 어려운 인물입니다. 대중음악적인 감각과 트로트 특유의 정서적 친밀감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광고 시장에서는 독특한 장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세련된 이미지를 전달하면서도 중장년층에게는 낯설지 않은 신뢰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고에서 가장 비싼 것은 유명한 얼굴이 아닙니다. 소비자가 몇 초 안에 믿을 수 있는 얼굴입니다. 특히 금융, 건강관리, 생활가전, 식품, 여행, 자동차처럼 구매 과정에서 신뢰가 중요한 제품에서는 모델이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현실과 멀어 보이는 것이 오히려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친근하면서도 무대 위에서는 확실한 스타성을 보여주는 인물은 브랜드와 소비자 사이의 거리를 빠르게 좁힐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장한별의 두 번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신뢰와 스타성의 결합입니다. 하지만 광고주들이 정말 이 정도 이유만으로 움직일까요? 여기서 세 번째 전략이 등장합니다. 광고의 효과를 계약 이전부터 숫자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최근 광고 시장에서는 단순히 팔로워 수나 방송 출연 횟수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브랜드가 원하는 것은 예상 도달률, 검색량 상승 가능성, 구매 전환 가능성, 팬덤의 연령대와 소비 성향 같은 보다 구체적인 자료입니다. 장한별과 같은 성장형 아티스트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현재의 절대적인 인지도보다 상승 속도일 수 있습니다. 광고주는 이미 최고점에 올라 있는 스타보다 앞으로 1년, 2년 동안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선정하고 싶어 합니다. 광고 계약을 체결한 뒤 모델의 인지도가 계속 상승한다면 같은 계약비로 훨씬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광고 계약은 단순한 출연 계약이 아니라 일종의 투자처럼 변합니다. 오늘 100의 가치로 계약했는데 몇 달 뒤 모델의 시장 가치가 150, 200으로 상승한다면 브랜드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익입니다. 반대로 이미 광고료가 최고 수준까지 올라간 스타는 안전하지만 추가 상승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시장은 끊임없이 새로운 성장형 스타를 찾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한별이 주목받는 이유 역시 이러한 성장 가능성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광고주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광고 한 편을 찍는 모델이 아닙니다.
방송, 공연, 유튜브, SNS, 라이브 무대까지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과거 광고는 TV에서 끝났습니다. 지금 광고는 TV에서 시작됩니다. 한 편의 광고가 공개되면 유튜브 클립이 만들어지고 짧은 영상이 SNS에 퍼지고 팬들이 캡처를 공유하며 방송 출연 장면과 연결됩니다. 모델이 공연에서 특정 브랜드를 자연스럽게 언급하거나 브랜드 행사에 참석하면 하나의 계약이 수십 개의 콘텐츠로 확장됩니다. 장한별처럼 음악 무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아티스트는 이러한 구조에서 상당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음악 자체가 콘텐츠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배우나 방송인의 광고는 광고 영상이 끝나는 순간 노출이 줄어들지만 가수는 노래, 무대, 공연, 팬미팅을 통해 반복적으로 대중과 만납니다. 즉, 광고 모델 한 명이 동시에 미디어 채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네 번째 변화가 시작됩니다. 전통적인 연예계 광고 계약에서는 소속사, 광고 대행사, 브랜드, 방송사 등 다양한 단계가 존재합니다. 각각의 단계에서 협상과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브랜드가 아티스트 측과 보다 직접적으로 협력하거나 데이터 기반으로 캠페인을 설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협상력입니다. 만약 아티스트 측이 자신의 팬덤 구조와 광고 효과를 데이터로 설명할 수 있다면 단순히 광고료를 받는 모델에서 벗어나 캠페인 성과에 따라 추가적인 보상을 받는 계약 구조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캠페인 이후 검색량, 판매량, 회원가입, 방문자 수가 일정 기준을 넘었을 때 추가 보상이 발생하는 성과형 계약입니다. 물론 장한별의 실제 계약 조건이 공개되지 않은 이상 이러한 구조가 실제로 적용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앞으로 성장형 아티스트를 평가하는 방식이 이런 방향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충분히 주목할 만합니다. 그리고 만약 장한별 측이 이 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광고 모델이 브랜드의 얼굴에서 브랜드의 판매 파트너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섯 번째 포인트가 나옵니다. 왜 어떤 스타는 광고가 끊임없이 들어오는데 어떤 스타는 한두 번의 계약으로 끝날까요? 정답은 반복 가능성입니다. 광고주가 가장 좋아하는 모델은 단 한 번 크게 화제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캠페인에서 꾸준히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단기적인 화제성은 강력하지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팬덤 충성도가 높고 이미지가 안정적인 인물은 장기 계약에 훨씬 적합합니다. 장한별에게 트로트라는 요소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트로트 팬층은 단순한 음악 소비자를 넘어 특정 가수를 오랫동안 응원하는 강한 팬 문화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런 충성도가 실제 구매 행동으로 이어진다면 광고주 입장에서는 단순한 유명인보다 훨씬 가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생활 밀착형 브랜드에서는 이런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식품 하나를 선택하고 여행 상품 하나를 예약하고 가전제품 하나를 구매할 때 소비자는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의 추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시장이 점점 팬의 숫자가 아니라 팬과 스타 사이의 관계를 평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장한별의 진짜 경쟁력은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희소성입니다. 광고를 너무 많이 찍으면 처음에는 성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소비자가 그 스타를 특정 브랜드와 연결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은 음식 광고, 내일은 금융 광고, 다음 주에는 화장품과 자동차 광고까지 등장한다면 얼굴은 익숙해지지만 브랜드의 기억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스타일수록 광고의 수보다 광고의 선택이 중요해집니다. 장한별에게도 앞으로 가장 중요한 전략은 모든 광고를 잡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맞는 광고를 선택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10개의 평범한 계약보다 3개의 강력한 계약. 이 원칙이 지켜진다면 광고 단가는 오히려 상승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입장에서도 아무 광고에나 등장하지 않는 모델을 확보했다는 희소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섯 번째 변화가 시작됩니다. 광고와 공연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수가 브랜드 행사에서 노래를 부르고 방송 무대 이후 관련 제품 검색량이 증가하고 팬들이 SNS에서 광고 영상을 재생산한다면 광고의 효과를 어디까지 계산해야 할까요? 이제 광고 효과는 30초짜리 TV 광고의 시청률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광고 이후 발생하는 검색, 댓글, SNS 언급, 영상 조회, 행사 참여까지 모두 하나의 거대한 파급 효과가 됩니다. 특히 팬덤 기반 아티스트는 이 부분에서 전통적인 유명인보다 강력한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팬들이 단순히 광고를 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광고를 퍼뜨리는 역할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돈을 지불하고 확보한 30초 광고가 팬들에 의해 수백 개의 짧은 영상과 게시물로 확장된다면 최초의 광고비 대비 효과는 훨씬 커집니다. 바로 이것이 팬덤 경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장한별의 성장과 연결된다면 그의 광고 가치는 단순한 연예인 광고료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 상승세는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스타의 광고 가치는 인기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미지 관리, 팬덤 신뢰, 광고 선택, 음악 활동, 방송 노출이 모두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한 부분이라도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팬들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한별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광고가 없는 시기가 아니라 광고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선택이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브랜드와 손을 잡을 것인가? 어떤 제품은 거절할 것인가? 단기적인 광고료를 선택할 것인가?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를 선택할 것인가? 이 결정들이 결국 앞으로 몇 년 동안 장한별의 시장 가치를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장한별의 광고 행보를 단순한 인기 상승으로만 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변화의 핵심은 한 명의 가수가 광고를 많이 찍느냐가 아닙니다. 광고 시장이 스타를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얼마나 유명한가를 물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강하게 소비자를 움직일 수 있는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팬덤의 규모보다 행동력, 순간적인 화제성보다 신뢰, 단 한 번의 대박보다 반복 가능한 성과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확보하는 스타가 등장한다면 브랜드들은 경쟁적으로 먼저 계약하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한별이 앞으로 정말 이 공식을 완성하게 된다면 그는 단순히 광고가 많이 들어오는 가수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상업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하나입니다. 지금 대형 브랜드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현재의 장한별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훨씬 더 커질 장한별의 미래 가치일까요? 어쩌면 광고 시장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은 이미 시작됐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장한별과 계약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가장 먼저 그의 다음 가치를 알아봤느냐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개될 새로운 광고, 방송 출연, 브랜드 협업, 하나하나가 그 답을 조금씩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